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의 가공과 유통, 수출 체계가 종합된 수산식품 단지 조성이 구체화됩니다. 군산시는 대기업을 포함해 12개 입주기업과 1,7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새만금 수산식품단지에 들어서면 군산의 수산업계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에서 농촌지역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모두 7개 읍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함남면이 왕궁과 웅포에 이어 세 번째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내후년까지 나머지 4곳도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의 수산식품의 가공과 유통, 수출 체계가 구축됩니다. 군산시는 오늘 대기업을 포함해 12개 입주기업과 1,7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들 기업이 새만금 수산식품 단지에 들어서면 군산의 수산업계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에서 생산되는 물깁은 3만 톤. 위판량은 500억 원에 달하고 전국 깁 생산량의 7%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가공업체와 브랜드도 없어 부가가치를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가공과 유통 구조로 연간 1,00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 새만금 산업단지의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산식품의 가공과 유통, 수출을 직접화한 종합단지가 들어섭니다. 군산시는 380억 원을 들여 R&D 연구센터와 아파트형 가공공장을 짓고 수산식품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3만 톤의 물김을 생산하고 있는데 가공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수출 종합 가공단지는 이런 물김을 가공을 해서 고부가가치 김으로 만들어서 지금 특히 K푸드 열풍이 불고 있는데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아주 양질의 김을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 13만 제곱미터 가운데 75%는 12개 민간 수산식품 기업이 참여합니다. 군산시는 12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고 이르면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이듬해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입주 기업은 풀무원을 비롯해 마른김 업체 6곳과 냉동 냉장업체 1곳, 수산물 가공업체 5곳 등 모두 12곳이며 절반가량은 군산의 업체입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 규모는 1,700억 원이 넘고 신규 일자리 400여 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유통체계도 구축됩니다. 또 앞으로는 육상에서 김도 양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그러죠. 이렇듯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앞으로 미래형 수산식품단지를 건설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게 체결하는 이 단지가 저는 그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체 기류에선 군산 수산업, 수산식품단지가 새로운 활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에 1,0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만금 SOC 예산으로 올해 454억 원보다 634억 원 증액된 1,08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새만금 공학은 327억 원에서 632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는 127억 원에서 40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던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5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정부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29조 6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감액 규모는 9조 7천억 원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다만 3조 2천억 원은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으로 분산해 감액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2년 연속으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지자체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군산항이 토사 매몰로 주력 화물인 환적 자동차의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군산항 화물 처리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1,738만 톤의 95%인 1,655만 6천 톤으로 82만 4천 톤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차량과 부품의 수출입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27% 줄면서 물동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군산항의 수출입 물량은 1,370만 3천 톤으로 지난해의 93% 수준에 그쳤습니다. 군산 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이 군산항 중량물 야적장 운영사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4일 평가위원회를 열고 군산항 중량물 야적장 운영사로 이같이 선정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운영과 유지 관리 계획 등 사업 수행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군산항 중량물 야적장은 422억 원을 들여 타워와 블레이드 등 해상풍력 기자재의 조립과 야적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도내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 기준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보면 도내 임금 근로자는 67만 명입니다. 이 중 정규직은 57.5%에 그쳤고 나머지 42.5%, 28만 5천 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8.2%보다 높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습니다. 군산 수제 맥주를 지역 전통주로 인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와인과 사케는 지역 특산 주종으로 주세는 50% 감경받고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산 수제 맥주는 100% 군산에서 재배한 보리메가로 만들고 있지만 지역 특산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제라도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지역 농업과 수제 맥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 홀로그램 4개 업체가 일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달 29일부터 4일간 일본 현지에서 파인테크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 전시회는 사물 인터넷과 반도체 조명 등 전자 디스플레이 국제 행사입니다. 익산에서는 마이크로 XR과 정환컴퍼니, K홀로, 토모텍이 참가해 바이어 등과 사업 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익산 농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라면이 왕궁과 웅포에 이어 세 번째로 사업이 완료됐는데요. 익산은 읍면 지역 7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내후년까지 나머지 4곳도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 함라면에 들어선 한옥 건축물 함라원입니다. 240제곱미터 규모로 내부에는 카페와 작은 도서관 등이 갖춰졌습니다. 주민들의 여가 생활과 소통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함라면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 그동안 40억 원이 투입돼 함라원을 비롯해 산책로와 인도 등이 구축되는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됐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마을 기자단 운영 등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미래를 꿈꾸는 곳이라는 뜻의 함라원이라고 장명이 되어 있습니다. 함라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미래를 꿈꾸는 곳으로 우리를 잘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익산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대상지가 모두 7곳입니다. 올해까지 왕궁과 웅포에 이어 함라면이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용동과 춘포가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게 되며 3기와 성당은 내후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모두 국비 280억 원이 투입돼 복지회관이나 문화센터, 공동주방, 다목적 마당 등 다양한 생활 SOC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중심 거점 시설을 만들어 마을 간 상호 기능을 연계하는 것으로 보건과 보육, 문화, 교육 등에 걸쳐 365 생활권을 구현하는 겁니다. 익산 지역 7개 읍면에 적용된 사업들이 내후년까지 모두 마무리되며 열악했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운영위원회를 잘 구성을 하셔서 이 시설을 잘 이용하고 활성화시키는 정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선정됐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완료되면서 익산 농촌지역 생활권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북자치도가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과 전남, 경남 등 5곳에서만 발병되지 않았습니다. 럼피스킨병은 흡혈곤충으로 전파되며 감염되면 고열과 함께 콧물, 침 흘림 증상과 피부에 혹이 생깁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14건이 발생해 1,050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전주역과 익산역 사이 구간에서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해 열차 지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전기 공급 장애는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발생해 전라선 상하행선 열차 11대가 짧게는 10분, 길게는 10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이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복구가 완료됐으며 코레일 측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일부 시의원들의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관련해 다음 달 1일 대의원회를 개최합니다. 군공노는 이날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를 열고 노조 차원의 투쟁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또 노조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군공노가 일부 시의원들의 막말로 대의원회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내 학교의 우유급식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백승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도내 학교 우유급식률은 25.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번째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별로 보면 특수학교가 50.8%로 우유급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도내 택시 사업자 지원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김대중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 사업자 지원 확대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 브랜드 택시 장비 구축과 운영비,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택시 운송 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익산 배산 제1풍경차 아파트에서 임대기간 만료 후 공가 세대가 나옴에 따라 다음 달 8일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공가 세대는 10년 임대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 등으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해 발생한 겁니다. 익산 배산 제1풍경차 아파트는 101제곱미터 2세대이며 평균 공급 가격은 2억 9,1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누리집이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내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도내 땅값 상승률은 0.11%로 전국 평균 상승률 0.59%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겁니다. 지난 2분기도 도내 집가 상승은 0.1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노동자 11명이 해직된 지 10개월 만에 일괄 복직합니다. 전주시와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노사 등은 전주시청에서 해직자의 11월 1일자 일괄 채용과 노조의 운영 협조 등이 담긴 해직자 복직 타결에 따른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11명은 지난해 말 운영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지 않고 타 시설로 발령받자 복직을 요구해왔습니다. 고창군 신화인력 산업단지에 건립되는 삼성전자 스마트 허브 단지의 건축 설계가 본격화됐습니다. 고창군은 최근 삼성전자와
무형건축 관계자들과 만나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8만 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첨단 물류센터는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할 계획이며 군은 이를 통해 500여 명의 직간접적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한국웰리스산업협회로부터 국내 K-웰리스 도시로 재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K-웰리스 도시는 몸, 마음, 정신이 균형을 이뤄 삶의 질 향상에 적합한 도시로 3년마다 인증을 받습니다. 군은 지난 2021년 전북 최초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재인증됐으며 슐랜드를 중심으로 청정 환경, 휴양, 다채로운 교육, 체험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익산 함여릅과 황등면에 대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놓고 주민 의견 수렴이 진행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노후 공업지역 정비 방향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유형 설정 등을 담은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오늘 주민공청회를 가졌습니다. 함여릅과 황등면은 1.1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공업지역이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익산시는 11월 11일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군산시가 청년 창업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9살에서 49살까지의 창업인이나 예비 창업인입니다. 또 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자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보증금은 최대 350만 원까지, 임대료는 매달 10만 원씩 2년간 지원됩니다. 익산 작은 자매의 집 등 도내 복지 및 의료기관 4곳에 녹색 복지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2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대상지인 익산 작은 자매의 집과 정읍 섬진강댐 노인복지관, 완주 은혜의 동산, 남원의료원에 작은 숲과 쉼터, 무장의 숲길 등을 만들게 됩니다. 익산시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성과 판정을 위해 11월부터 수도 계량기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사업 대상지인 신흥급수구역 내에 있는 수도 계량기 18,360전에 대해 진행됩니다. 점검 결과로 유수율이 산정되며 성과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익산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난 2020년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606억 원을 들여 유수율 8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익산시가 자체 집계한 결과 축제 방문객은 74만 명입니다. 올해부터 정원형 축제로 운영되면서 한국정원과 유럽정원, 텃밭정원, 어린이정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가을꽃 전시가 이뤄졌습니다. 국화축제 전시물은 익산역과 미륵사제 등에 분산 전시됐고 국화 3만 보는 도심 경관 조성용으로 배부됐습니다. 익산 백제왕궁박물관이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용 삶이 스며들다 특별전은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되며 고종 황제 어진 등 유물 40여 점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체감형 홀로그램을 통해 무왕 탄생 설화를 체험할 수 있고 대한제국 선포 당시 만들었던 옥새 2점도 구현됐습니다. 박물관 측은 청룡의 해를 마무리하는 취지에서 특별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이 제3기 익산박물관대학을 운영합니다. 수강 신청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80명입니다. 3기 박물관대학은 강의는 11월 20일부터 시작되며 백제 역사유적지구와 수원화성, 경주 역사유적지구, 조선왕릉, 가야고분군, 조선왕조 의궤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모두 8차례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샘물교회가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금은 샘물교회 아동부 소속 어린이들이 진행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됐는데요.
성금은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소년, 소녀 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10도에서 출발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